3시간 반 만에 에스토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고요, 여기는. 전 파리나 이런 데보다 에스토니아를 정말 오고 싶었거든요. 오고 싶은 이유는 딴 게 없고요. 7년 전쯤에 어느 유튜브에서 이 도시를 봤어요. 그때 봤을 때 도시가 되게 작고 물가가 저렴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건물들이 예쁜 거죠. 그래서 큰 이유는 없고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오늘 이루게 됐네요. 근데 지금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여정 중에 가장 좋은 숙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탁도 엄청 짱짱하게 있고, 이게 밖에 성당이 조그맣게 보이는 뷰, 세탁기도 있고요. 뭐 냄비, 프라이팬, 그릇, 인덕션 있을 거 다 있고, 와, 찻잔 막 이런 것까지 있네요. 여기는 화장실, 보일러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켜면 되는구나. 세면대, 샤워실, 샴푸, 바디워시 다 있고. 당연한 건데 그동안 너무 열악하게 호스텔 이런 데 자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네. 그리고 침대는 2층에 있습니다. 와, 이 퀸 사이즈인데 너무 좋다. 이럴 수가.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겠지.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빨래 넣는 거. 여기 숙소 너무 좋아서 제가 에스토니아에 2주를 머물러야 하거든요. 여기 한 이틀만 지내보고 큰 불편함이 없으면은, 지금 일주일 예약해뒀는데 일주일을 연장 예약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너무 좋네, 이 숙소. 여기가 숙소가 5만원이에요. 그동안 2만원, 3만원짜리 자다가 5만원짜리 왔으니 좋을 수밖에. 에스토니아가 인터넷 강국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숙소 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여기 위에 와이파이 개인 라우터랑 공유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짱짱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못할 작업이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카페를 가게 되겠지. 혼자서 여기서 작업하는 거 힘드니까. 그래도 있다는 게 어딥니까? 장을 좀 보러 가려고요. 여기 올리브오일도 누가 쓰다 남은 게 있고, 설탕도 커피 먹으라고 있어서 웬만한 조미료가 다 있거든요. 소금, 후추 정도만 있으면은 여기에 스테이크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번 게스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페스토 파스타 소스를 놔두고 갔더라고요. 이거 다음에 해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라트비아에서 사온 한식의 향연, 이 된장에 간장이면 사실 못하는 한식이 없잖아. 이거 두 개면은 간장만 있으면 사실. 그리고 고추장도 있습니다. 조그만 거긴 한데 오늘 아침에 햇반이랑 살짝 비벼 먹어서 조금 썼는데, 이거 세 개면 뭐 한식 다 할 수 있죠. 설탕도 있겠다, 그쵸? 장 보러 가서 먹을 것만 좀 사고 오늘은 쉬고, 내일 탈린 시내 한 바퀴 돌아보면서 작업할 만한 카페도 찾아보고 뭐 그렇게 지내볼 예정입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숙소가 장기 거주할 숙소가 좋으니까. 숙소 바로 3분 거리에 엄청 큰 마트가 있습니다. 웬만한 하나로마트보다 훨씬 큰데요. 과일 키로당 가격 2유로, 3유로, 1유로. 돼지고기 사와서 구웠고, 라면, 로제와인, 라트비아에서 사왔던 고추장, 된장, 얘는 상추는 아니지만 싸먹을 쌈, 오이, 김치에 생강. 유럽 여행을 하니까 한 2주 넘어갈 때부터 미친듯이 한식이 생각나요. 아시아 음식들이. 오늘 먹고 좀 털어버리겠습니다. 장기 숙소로 오니까 이런 게 좋네요. 좀 놓아버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쌈 하나만 딱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김치를 넣고, 우리나라처럼 발효 김치 느낌은 아니라 멸군 김치긴 하지만 고추장도 살짝 넣고, 생강 절임도 하나 넣고. 얼마나 맛있을까. 오마이갓, 이게 음식이지. 완벽하다. 소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가 1991년 8월에서야 독립한 에스토니아.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에 인구도 1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오늘 이곳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나의 펜싱 선생님 더 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련 비밀 경찰을 피해 에스토니아의 시골 마을에 체육교사 일을 시작한 주인공 엔델. 조용히 숨어 지내려던 그는 소련 정권의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펜싱 클럽을 만들고 검수를 가르치게 됩니다. 수용소로 체포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국 대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엔델은 대회 출전을 강행합니다. 아이들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엔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스탈린 사후 석방되어 마을로 귀환합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영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플롯. 왠지 모르게 이 도시가 친근하게 느껴진 것은 비슷한 역사의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제 너무 오랜만에 꿀잠을 자고 일어났고요. 아침으로 파스타를 조금 해먹었는데 양이 줄었나봐요. 다 못 먹고 좀 남겼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까 날씨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흐리잖아요, 그쵸? 그래도 탈린 시내 구경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장기간 숙소가 있는 게 이렇게 좋은지 진짜 몰랐어. 정말 든든하네요.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만 고민해보고 다른 숙소 조금만 검색해보고 남은 일정 여기에 다 올인을 해버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내 구경하고 나서 커피숍 하나를 찾아서 노트북 작업도 좀 해보려고요. 탈린에서는 2주 정도를 지내야 되니까 슬슬 일도 좀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도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 도시에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가 해양박물관이라던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올드타운의 시작입니다. 갑자기 시대가 바뀌는 것 같은. 그 라트비아에서는 삼형제 빌딩이 있었잖아요. 게노답 삼형제 빌딩. 여기에는 세자매 빌딩이 있네요. 게노답 세자매는 아닐 테고 지금은 뭐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길드였던 거죠. 상인들이 사용하던. 근데 엄청 돈이 많았던 상인 길드 이 건물주가 딸이 3명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그렇게 예뻤대요. 큰딸 두 번째 딸에 비해서. 그래서 각 건물이 그 딸들 건물인데 셋째 딸 집에는 입구가 없잖아요. 입구가 없는 것이 첫째 딸이 시집가고 둘째 딸이 시집가기 전에는 셋째 딸을 절대 시집 보내지 않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요. 게노답 세자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게노답이네. 누가 먼저 가면 어때? 그리고 걸어서 한 1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또 삼형제 건물이 있더라고요. 얼핏 보기는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붕 끝단이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 3개가 삼형제겠죠. 왜 이렇게 게노답 삼형제가 많은 거야? 이거는 라트비아처럼 딱히 각 건물이 다른 시대에 지어진 게 아니라 같은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거래요. 그래서 중세 고딕풍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왜 고딕풍이라고 하는 건지 특성을 비전공자인 제 눈으로는 여기가 제가 6년 전에 꼭 와보고 싶었던 꿈의 도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도시 전경과 정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다. 별거 아니지만 마그넷을 하나 샀어요. 되게 예쁘죠? 거기도 이름 없는 작은 광장이 나왔습니다. 교회도 하나 보이고 베스킨 라빈스도 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예쁜 작은 광장, 오래된 동네 서점이 보이고요. 여기도 카페가 하나 있네. 근데 너무 작아서 안에서 작업하기는 힘들겠다. 영어 책방인데 책을 밖에 저렇게 냅둬도 오늘도 지금 살짝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괜찮나 이런 거? 화단이구나. 예쁘네. 야, 골목 예쁘다. 와, 이 골목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아트 갤러리도 있고 찰떡이네. 올라가는 길 곳곳에 있는 기념품 샵들. 에스토니아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나왔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개의 발트 국가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이 채웠겠습니까? 작은 땅, 작은 국민수, 힘이 없으니까 대국에 끼었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세 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때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발틱웨이라고 적혀있죠. 탈린 리가 빌뉴스라고 적혀있는데 1989년도쯤에 이 발트 삼국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3.1 운동했던 거랑 비슷하죠.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탈린부터 서로 손을 잡고 쭉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약 600km까지 이어져서 여기 탈린부터 라트비아 리가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와, 600km면 사실 서울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잖아요. 그게 하나의 인간 띠를 형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염원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 그리고 일종의 평화 시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의 발자국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있고요. 여기에서 쭉 바라보면은 바로 멋있는 탑이 보이죠. 이것도 당연히 전쟁, 독립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탑입니다. 1918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에스토니아 독립전쟁, 소련의 침략에 맞춰서 벌인 전쟁, 그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 한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탑이라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또 설명충이 되는구나.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예쁘죠? 오늘은 결심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 머릿속에 미니맵을 밝힌다는 느낌으로 어마어마하게 걸어 다녀볼 예정입니다. 춥긴 하지만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도 예쁜 골목들이 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고 오바코다. 한국어 같네. 대마샵도 있다. 자그마한 고민이나 심각한 고민, 생각이 저는 너무 많아서 항상 병목 현상처럼 생각들이 꽉 막혀가지고 괴로울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나 걷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걸을 맛이 나는 도시다. 여기 조그맣게 카페도 있네요. 막다른 곳 같은데 삥 뜯기기 좋은, 저처럼 피지컬이 좋지 않은 남자들은 항상 야생이었던 중고등학교 시절 초식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귀신같이 이 삥 뜯기기 좋은 골목들을 감지합니다.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특히 남중이었기 때문에 키도 작고 만만하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왕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담당이 팀처럼 저만 유독 괴롭히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중학교 한 1, 2년 정도였어서 뭐 고등학교 가서는 그런 친구도 없었고 예체능계로 갔었기 때문에 남녀공학에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성인 돼서까지도 가끔 꿈에 나오고 그 친구가 일종의 트라우마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꿈에 나오는 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막 복싱도 등록해서 한 5년 배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꿈에 개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개를 후드려 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의 트라우마는 마음에 있는 거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피지컬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물리적인 약점으로부터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유치한 말이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조금 공감하기도 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조금 힘이 세졌구나, 강해졌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 자잘한 트라우마들이 사라지기도 했다. 야, 이 건물은 진짜 오래돼 보인다. 나무로 됐는데 얼기설기 삐 틀려 있어서 그거 바로 잡으려고 저렇게 막 철골로 심도 박아놓고 천장은 막 이미 삐뚤빼뚤 난리도 아니야. 저쪽으로 해서 하늘이 조금씩 개기 시작하네요.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야, 이 골목은 또 뭐야? 여긴 또 왜 이렇게 예뻐?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도시구만.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가볼 곳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거든요. 뭐야, 공원이네?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있고. 근데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되게 크다. 여기 올라간 게 아닌데. 와, 이거는 알리용 점프대 같은데 여기 점프하면 죽는 거 아닌가? 저기로 떨어져서. 이게 뭐야? 이 턴은 왜 이렇게 페어가 돼 있어? 강아지 산책하기는 좋긴 하겠다. 이 공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아래로 가야 되나 보다.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아래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뭐야,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내려가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야, 막혔나 본데? 원래 여기 벙커가 있다 그래서 소련시대 때 쓰던 거 약간 우버마 되어 있다라고는 이야기 들었지만 분명히 입구가 있었거든요. 막았나 본데 못 들어가게. 안에 막 주사기 발견되고 이상한 애들이 모이니까 시에서 막았나 보다. 6시간째 걷고 있거든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실컷 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숙소 가서 밥 해먹고 일이나 해야겠어. 오늘은 여기가 제 숙소고요. 탈린이 3시 반이면 해가 져요, 겨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움직여야 돼. 와, 저 굴뚝은 뭐야 근데? 지금 봤네. 해진 무렵에 이렇게 해가 딱 들어오는구나. 뭔가 느낌 있네. 일단 장을 보고 돌아왔고요. 이제 이걸로 야외 일정은 끝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라고 했지만 아직 3시도 안 됐거든요. 2시 50분이거든요 날이 정말 짧고 밤이 정말 깁니다. 실내 일정이 더 길어요. 이래야지 이제 밥 먹고. I know it's dumb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t ignore the gre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다음 날입니다. 어제 비가 왔나 보네요. 바닥에 물이 고여있네. 오늘은 정말로 작업을 해야 돼서 작업하기 좋은 카페를 찾아서 한번 떠나볼 예정입니다. 3회차 달리는 거리도 여전히 예쁩니다. 유럽에는 이렇게 작은 자갈 같은 흙 같은 애들을 쭉 뿌려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길 얼지 말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돌을 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근 안 미끄러지고 좋아요. 근데 캐리어 끌고 다닐 때는 바퀴 사이에 돌이 걸려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저희가 어제 봐놨던 카페인데 얼핏 봤을 때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좁은 가게에 자리가 없어 보여. 있기는 한데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또 다른 카페가 있어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둘 중에 한 군데를 정하려고 합니다. 탈린이 되게 조용한 도시인데 짧은 광장 안에 사람이 되게 많네요. 유명한 식당들이 많고 해서 그런가? 자리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창가 자리 앉고 싶은데 이렇게 숨어있어요. 커피숍이. 아니, 부담스럽게 무슨 커피를 배달까지 해줘요. 자리까지.
다행히 새로 찾은 카페에서 일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카페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나라. 3시간에 한 번씩 음료를 주문해 보았으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분위기. 결국 4시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5일째 날이거든요. 아, 여기 위에 어딘가에 전망대가 있겠구나. 저 사람들 따라 올라가면 되겠지? 올라가는 길 예쁘다. 판타지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풍경 같네요. 아, 여기네. 봤던 데가 코트오차. 사진에서 많이 봤던 곳. 지붕이 되게 뾰족뾰족하다. 강수량이 많은 도시라 그런가. 아, 저쪽에 항구도 보이고 페리, 핀란드 가는 배. 골목들이 잘 보이네 확실히. 저기서 사진 찍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엄청 잘 찍어주셨어요. 오,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장비가 좋은 분한테 부탁드리면 실패 없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만 자극 없는 도시는 처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용하고 이국적인데 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희한한 도시야. 정말 조용하고 칙칙하고 또 나름 예쁘고 지내기 좋은 느낌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느낌? 여행보다는. 에스토니아에 기념품 샵 예쁜 곳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뭐 짐을 늘릴 수 없어서 마그넷을 사는 게 고적이긴 하지만 할로우바디, 기타, 호두까기 인형, 마트료시카 이런 컵들. 방금 여기는 되게 조그만 가게고 큰 가게 가면은 진짜 사고 싶은 거 많거든요. 중세 느낌 나는 거. 아, 근데 살 수가 없어. 너무 아쉽다. 기념품 샵도 안에 보면 예쁜 거 진짜 많아요. 여기 좀 커 보이는데 들어가 볼까? 기념품 샵 같기도 하고 서점 같기도 하고. 장미잼 맛있겠다. 초 3유로 정도. 캘린더 40유로 63유로. 귀엽네. 기념품 샵이라기보다는 올리브영 아트박스 뭐 이런 느낌? 저기 오이드타인 있고 저기 맥도날드가 있는데 저기는 사람이 엄청 많고 지금 보니까 버거킹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서 작업해도 되겠다 싶거든요. 뭐 들어가서 분위기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구석탱이 좋은데 여기 앉아서 살린에서의 정착지를 찾은 느낌인데 눈치 보이지도 않고. 지금 시간이 1시 15분이니까 한 4시 반이면 해가 지거든요. 3시간 정도 작업할 수 있겠네요. 아, 앞에 24시간 꽃가게도 보이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안개가 껴있고 저녁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없구나. 풍경이 완전 다르네, 낮에 봤을 때랑. 탈린 오이드타운이 넓지 않아서 좁아서 한 5일 그냥 다녔더니 길을 다 외웠어요. 이제 뭐 이런 골목 어디로 가야 숙소가 나오고 어디로 가야 맥도날드 버거킹이 나오고 이런 거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아, 골목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좀 보다 보면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아. 좋은 의미로. 아, 저 은은한 빛 뒤로 서 있는 중세풍 건물. 여기도 전망되긴 하거든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야, 날씨가 맑을 때는 저쪽이 더 예뻤는데 안개가 끼니까 이쪽이 더 예쁘네요. 카메라에 담기진 않는데 이 안개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불빛들이 산개되는 빛의 입자라고 해야 될까요?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너무 예쁘게 번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예쁘다. 마침내 찾아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 그제서야 찾아온 마음의 평안. 고향으로부터 1만 킬로미터는 떨어진 곳이지만 어쩐지 이날부터 이곳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며 작업하며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다음 주 세계 속 서사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쯤에는 조금 이곳에 더 지금보다는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도중에 길을 잃고 이상한 길로 왔는데 여기 너무 무서워. 예쁜데 무서워.